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12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5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화살이라는 의미의 시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짧다라는 의미의 단자, 그리고 자기 자신, 화살을 나타내는 시자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짧다라는 의미의 단자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초 과정에서는 없지만 그 우리가 긍정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자랑스럽게 여기다 할 때의 긍자를 포함하고 있는 세워진 창이라는 창모부를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자는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라고 하는 시자 옆에 콩이라는 의미의 두 자를 붙여서 이루어지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짧다라는 의미의 단자가 되겠습니다. 짧다라는 의미의 단자는 객관적으로 짧다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길고 짧은 것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길고 짧다라는 말보다는 음악에서 이제 비트 또는 리듬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곡 하면 이 장단을 얘기하는 거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얘기합니다. 단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지를 않고 어느 일면을 집중적으로 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견해를 초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편 소설이라고 할 때 이 단편은 짤막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200자 원고지 한 몇십 장에서 100장 정도 된다든지 이 정도의 길이를 가진 짧은 소설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일정한 거리 길이가 있는 것을 짧게 줄여서 쓰는 것을 단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정의 기간보다 더 짧은 날 또는 달 또는 해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 대학은 4년간 공부하는 게 기본인데 1년을 단축해서 3년 만에 그 졸업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골프를 배우는데 통상적으로 자세를 배우는데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한 보름이라든지 이 정도 기간에 아주 속성으로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단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조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음률이 일반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듣는 음악들은 장조죠. 그 장조의 단 3조 밑에 그 높이에서 흐르는 음악을 얘기하죠. 그래서 장조가 주로 이제
활기발랄한데 반해서 단조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슬픈 그런 이제 음료를 가지고 있죠. 단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 주기가 짧다라는 얘기고요.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단편적이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어, 의견을 짧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단견이라고 하지만 이 단견은 거기서 좀 발전해서 단편적으로 본 의견 또는 소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 경주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풀리 전력을 다해서 뛰는 달리기 경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100m, 200m, 400m 정도 되는 거리는 처음부터 그 끝까지 혼선의 힘을 다해서 뛰는 스프린트 경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한자는 서자가 되겠는데요. 덥다라는 의미의 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일자 밑에 놈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자자를 놓아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덥다라는 의미의 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에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덥다라는 의미의 서자가 되겠습니다. 서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자들을 살펴보면 혹서 아주 덥다라는 뜻이고요. 혹서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이제 인체의 온도, 즉 체온보다 높은 대기 기온이 체온보다 높으면 우리가 통상 혹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서라고 하는 것은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국에서의 피서철은 주로 휴가철은 주로 피서철과 겹칩니다. 피서지라고 하는 것은 더위를 피한 휴가를 떠나서 주로 그 쉬는 휴양지를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닷가 해변이나 산속 계곡 쪽이 주 피서지가 되겠습니다. 피서객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휴가를 떠난 사람들 또는 그 인파를 얘기합니다. 소서, 대서, 처서는 24절기 중에 하나죠. 24절기는 양력으로 세는 겁니다. 음력이 아닙니다. 소서는 주로 이제 7월 초 정도 돼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때, 대서는 가장 더울 때, 7월 말쯤, 처서는 이제 더위가 한물 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8월 초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오늘의 세 번째 한자는 식자가 되겠는데요. 심다라는 의미의 식자가 되겠습니다. 이 심다라는 것은 주로 식물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식을 꼭 식물하고 관련된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심다라는 원래는 이게 나무를 심다라는 뜻입니다. 심다라는 의미의 식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식목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공휴일이었습니다. 4월
4월을 공휴일로 정해서 나무를 심는 날이란 뜻입니다. 이게 식은 심다, 목은 나무, 일은 기념일이라는 일이죠. 해서 나무를 심는 기념일 해서 4월 5일을 공휴일로 이제 정해서 어, 전국에 한꺼번에 나무를 심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벌거숭이 산을 울창한 숲으로 그 성공시킨 대표적인 나라로 이제 꼽히고 있죠. 기념식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념할 일이 있을 때 이게 식수에서 이 수가 나무라는 뜻이죠. 나무를 심어서 기념을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식목의 한 그 행태로 나타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취임을 했다. 그러면은 그 시청사 그 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기념식수로 했죠.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생물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식물 같은 상태가 된 인간이다 라고 해서 대뇌 기능이 정지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즉 어떤 이유에서 이제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심장 박동은 하지만 인지 기능이 사라진 상태의 인간을 얘기합니다. 식민지라고 할 때 이 식민은 본국의 그 국민을 어떤 그 점령,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점령한 나라에 영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민을 시키는 것을 식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민지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점령한 땅, 점령한 나라 또는 점령한 지역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식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생물이 분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특히 이 중에서도 식물들이 어떻게 이제 그 특이한 상태로 번식하고 군락을 이루고 분포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식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라산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식생을 보이고 있고요. 수직으로 즉 그 해발 고도에 따라서 그 군락을 이루는 식물군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땅이죠.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옮겨 심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이 이식이 식물을 옮겨 심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걸 꼭 식물뿐만이 아니고 그 내장 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모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식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죠. 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들을 관찰하거나 또는 전시하기 위해서 그 심어놓은 단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원은 주로 유리나 또는 비닐을 통해서 한겨울에도 습도와 온도를 맞춰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식물원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자생 형태, 자연 형태의 식물원 부분이 있고 그 내부에 온실 구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리나 이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시사철 그 식물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포함한 영역,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식물을 원래는 이제 그림, 스케치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식물의 특성을, 외적 특성을 나타냈던 어, 도서, 자료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사진, 심지어는 이제 어, 영상, 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 도감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식토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이 많은 흙을 얘기합니다. 통상 20% 이상의 그 썩은 식물로 만들어져서 그 영양의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흙을 얘기하지만, 어, 그냥 통상적으로는 어, 그 식물을 집에서 또는 어, 그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더 넓게는 농사용으로 어, 쓰기 좋도록 거름기가 많게 만들어진 흙을 부식토에 포함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참고 부수 하나, 그리고 이제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